네, 계속해서 전력공학 하겠습니다. 21번 소호 리액터를 송전계통에 사용하면 리액터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이 어떤 상태로 되어서 지락 전류를 소멸시키는가. 우리가 소호 리액터는 뭐예요? 소호 리액터 접지죠. 이렇게 해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중성점을 이렇게 소호 리액터를 통해서 접지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갭 정전 용량과 대지 정전 용량과 얘와 얘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것과 이것이 병렬로 되고요. 병렬 공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 공진에 의해서 우리가 지락 전류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소호 리액터지만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2번입니다. 어느 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 5,000kcal per kg을 석탄을 20톤 사용했다. 이 발전소의 열 효율은 약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열 효율 이타는 뭐요? 연료, 투입한 연료분의 전력량이죠. 전력량인데 여기서 연료, 전력량을 보통 킬로칼로리, 전력량도 킬로칼로리로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력량은 어떻게 해요? 전력량을 킬로칼로리로 바꾸기 위해서 860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고요. 연료는 어떻게 되느냐? 투입한 연료 M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죠. MH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요. 이 문제에서는 860 곱하기 전력량 PT가 kWh입니다. 따라서 kWh는 PT죠. P와 T를 곱한 값입니다. 4만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연료가 얼마예요? 20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kg당 5,000kcal의 석탄이니까 20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5,000 곱하기 100%가 됩니다. 하면 34.4% 답은 3번입니다. 23번 송전 전력 선간 전압 부하 역률 전력 손실 및 송전거리를 일정하게 하였을 경우 단상 2선식에 대한 3선식의 전선의 종량비 혹은 전력 손실비 전선 종량비입니다. 얼마냐? 단상 2선식을 1이라고 했을 때 단상 3선식 3선식 4선식을 모두 3이 들어가죠. 모두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은 8분의 3 그래서 37.5% 단상 3선식은 8분의 3이 아니고 분모가 반이 됩니다. 4분의 3 그래서 75% 3상 4선식이 가장 작죠. 3이 어떻게 들어가요? 분모에 3분의 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3.3% 문제에서는 지금 3상 3선식을 물었기 때문에 4분의 3 혹은 75%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 3이 들어간다. 여기는 8분의 3, 여기는 4분의 3 8분의 3에서 4분의 3 여기는 3분의 1 네. 계속해서 24번 문제입니다. 3상 송전선로가 선간단락, 이선단락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고로 많이 나타나는 것, 사고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들, 일단 정상분, 역상분과 영상분이 있는데 3선 단락, 여기 선간 단락,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1선
지락 사고가 있습니다. 삼선 단락에서는 정상분만 나타내고 선간 단락에서는 정상분과 역상분만 나타나고 일선 지락일 때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모두 나타난다. 지금 선간 단락, 이선 단락이죠. 선간 단락, 이선 단락이니까 정상분과 역상분.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정상전류와 역상전류가 흐른다. 이거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5번. 중거리 송전선로의 4단 전정수가 A 1, B는 J190, D는 1일 때 C의 값은 얼마냐? 어떻게요? 4단 정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AD-BC는 1이죠. 여기에서 C를 묻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니까 AD-1은 BC가 되고 C는 B분의 AD-1인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 풀면 돼요. A 곱하기 D가 얼마? A 곱하기 D가 1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얼마? B J190분의 A, D가 1이니까 1-1은 0이 된다. 이래서 0으로 답을 찾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그냥 써보셔도 됩니다. AD가 1 곱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J 190 곱하기 C가 1이니까 C는 0이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6번 볼게요. 배전 전압을 루트 2배로 하였을 때 같은 손실률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라고 합니다. 여기 전압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다 루트 2배니까 2배다 이렇게 보다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는 의미에서 볼게요. 일단 전력 손실은 I 제곱 R입니다. 여기에서 I는 P는 VR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I는 뭐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제곱 곱하기 R이니까 PL은 어떻게 돼요? PL은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곱하기 R이 됩니다. PL은요. 그런데 같은 손실률로 보낼 수가 있다. 전력 손실률 K는 전력분의 전력 손실입니다. 이것이 전력 손실률이에요. 그러면 P분의 전력 손실은 뭐였어? 이거죠.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곱하기 R이니까 하나 약분됩니다. 따라서 전력 손실률은 V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R이에요. PR. 따라서 보세요. P는 어떻게? P는 일단 R은 상관없으니까 무시하고요. P는 넘어가니까 전력 손실률 K 곱하기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력 손실률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전압이 루트 2배가 됐을 때 어떻게요? 결과는 P는 전력 손실이 같을 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압이 루트 2배가 되면은 전력은 루트 2 제곱이니까 2배를 보낼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27번 볼게요. 다음 중 제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제점호 C 제점호는 C 콘덴서에 의해서 진상전류에 의해서 콘덴서의 진상전류가 C 그래서 진상전류에 의해서 발생한다. 답은 3번입니다. 제점호는 진상전류, 제점호는 진상전류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28번 현수회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입니다. 현수회자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Suspension Insulator라고 하는데, 일단 애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클레비스형과 볼 소켓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공사기사, 전기 공사 산업기사 실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현수회자 종류 굉장히 연결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뭐 볼 소켓형, 뭐 볼 크레비스형, 뭐 소켓 크레비스형, 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클레비스형과 볼 소켓형으로, 그러니까 현수회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부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켓, 클레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애자를 표시하는 기호는 P고 구조는 2에서 5층에 간 모양의 자기편. 현수회자는 영어로 Suspension Insulator라고 합니다. Suspension Insulator. 지금 여기서 기호는 P고 구조는 2에서 5층의 간 모양의 자기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기절을 주철제 베이스로 지지하는 것 P고, 간 모양의 자기편은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기절 주철제 베이스로 하는 것은 핀애자를 얘기합니다. 핀애자. 3번 애자의 연결 개수를 가감함으로써 임의의 송전전압에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뭐 22.9kg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 뭐 66kg 같은 5개에서 6개. 현수애자 개수를 과감함으로써 2개, 3개, 4개, 5개, 10개, 11개, 뭐 20개 이렇게 함으로써 송전전압 22.9kg, 66kg, 154kg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큰 하중에 대해서 2년 또는 3년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애자가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하는데 하중이 크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년 혹은 3년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28번의 현수애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번이 됩니다. 29번 교류발전기의 전압조정 장치로 소금 여자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로 틀린 것입니다. 소금 여자 방식 뭐요? 소금 여자 방식은 우리가 여자 자속을 빨리 조정하는 거죠. 여자 자속 빨리 조정을 해서 뭘 한다?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소공 여자 방식은 여자 자속을 조정하죠. 자동으로 뭐 AVR 같은 이런 거죠. 자동 전압 조정기 이런 AVR 같은 걸 통해서 여자 자속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전압 조정 장치로. 교류 발전기에서. 틀린 것입니다. 일반 전력계통의 고장이 발생할 때 발전기의 동기화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동기화력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발전기 위상 변동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소공연자 방식을 통해서 동기화력을 증가시켜서 발전기의 위상 변화를 최대한 줄여준다, 감소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전압을 조정해 주니까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높여주고 여작의 전압 상승률을 크게 해줍니다. 전압이 빨리 조정해야 되니까 소공 여자 방식을 통해서 전압을 빨리 조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 전압 조정용 탭의 수동 변환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자, 앞에서 이렇게 했죠. AVR을 했어요. AVR은 뭐다? 수동이 아니고 오토 볼테지 레귤레이터요. 자동입니다. 자동. 네, 수동이 이상하죠.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단기가 있을 때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뭐야? 이게 트립코일이라고 있죠. 트립코일. TC. 여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OCR, 과전류 계전기, OCGR, 지락 과전류 계전기 이런 것들에 이게 트립코일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과전류가 흘렀다 트립코일의 차단기를 차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격 차단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트립코일이 여자된 것부터 차단기 소호까지
스트립콜 여자부터 해서 차단기 소까지 시간에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이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차단기 차단 시간 3Hz, 5Hz, 8Hz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시간은 358Hz 정도가 된다. 31번 삼상 1호선 송전선을 정삼각형으로 배치한 삼상선로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은 단 D는 전선의 성간거리고 R은 전선의 반지름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너무 유명하죠. 0.05 플러스 0.4605에 R분의 D가 됩니다. 50의 R분의 D. 그래서 인덕턴스고요. 정전 용량 얼마? 0.02413. 로그 50의 R분의 D분의 0.02313이고요. 여기는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다만 자기 인덕턴스에서 여기에 등가 성간거리를 구할 때 등가 성간거리를 구하는데 D는 이 문제에서는 정삼각형 배치예요. 정삼각형에서 배치는 얘가 D고 얘가 D고 얘가 D니까 등가 성간거리는 D는 D 곱하기 D 곱하기 D의 세제곱꼴을 합니다. 그러면 D의 세제곱에 세제곱꼴 3분의 1 하면 D가 되죠. 그래서 정삼각형 배치기 때문에 이 등가 선간거리가 D가 되고 따라서 이 공식을 여기 바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일직선 배치다, 뭐 정사각형 배치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 등가 선간거리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정삼각형 배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2번 불평형 부하에서 역률운입니다. 불평형 부하에서 역률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요.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전동기고 얘는 전열기예요. 전동기고 전열기입니다. 얘는 뭐 100W고 얘는 200W인데 지금 얘는 역률이 0. 전동기는 보통 역률이 1이 아니죠. 얘는 역률이 0.8이고 얘는 역률이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역률을 구하는데 100 플러스 20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자율을 바로 더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역률이 다르면 이들에 대한 피상전력을 벡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역률 보세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떤 것들은 역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플러스 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피상전력은 얘가 되는 거. 벡터적인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당연히 역률은 코사인 세타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PA분의 P란 것은 알고 계신데 여기서 이 PA가 피상전력이고 그때 역률이 다르면 벡터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분자는 유효전력은 다 유효전력이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그냥 유효전력, 분모는 피상전력이지만 벡터합이다. 이렇게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33번 다음 중 동작 속도가 가장 느린 계정 방식은입니다. 동작이 좀 복잡하고 조금 더 뭐 보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전류 차동 보호 계정 방식. 단순히 전류의 차만 적용하면 됩니다. 전류 1차 전류, 2차 전류의 차만. 전류 위상만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 전류의 크기를 비교해서 보호하고요. 여기서는 전류의 위상을 비교해서 보호합니다. 뭐요? 방향입니다. 방향을 비교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리 보호 계정 방식은 거리 보호 계정기 뭐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계정기.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전류분의 전압을 고려를 해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또한 보세요.
여기서는 거리 계전 방식은 있지만 오차가 존재함에 따라서 오차를 줄이고 또 보호 구간은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구간별 거리 계전 요소와 동작 시간 지연 요소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하는 거예요. 오차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단순히 전류 크기, 전류 위상, 방향만 비교하는 것에 비해서 동작이 느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해설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34번 부하율에서 공진 현상으로 발생하는 고조파 장애가 있을 경우 공진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고조파라고 하면은 직렬 리액터죠. 뭐다? 전력용 콘덴서 앞에 여기 직렬로 연결한 리액터에서 우리가 3고조파, 단상에서 3고조파, 삼상에서 5고조파를 제거한다. 그래서 고조파 제거하면 직렬 리액터가 됩니다. 진상용 콘덴서, 뭐요? 진상용 콘덴서 역률 개선이죠. 방전콜 뭐요? 여기 전류용 콘덴서에서 남아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겁니다. 진공 차단기는 차단기죠. 말 그대로 차단기고 고조파라고 하면은 직렬 리액터가 됩니다. 35번 경간 200m인 가공 전선로가 있다.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다 전선 사용 전선은 1m당 무게 2kg, 인장하중 4,000kg. 전선의 안전용 1호하고 풍업 과정을 무시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기 공사 기사 실기 기출 문제를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온 거 똑같은 문제야. 공사 실기 기출 문제. 이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냐? 우리가 실제 길이, 전선 길이는 경간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간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이것을 구하는 거죠. 3S는 8D의 제곱을 구하는 것이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도를 구해야 되죠. 이도 T는 8T분의 WS 제곱을 구해서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어 넣어 볼게요. 8 곱하기 T는 수평장력인 수평장력은 안전율 2분의 인장하중 4,000이고 경간이 200이고요. 그 다음에 W는 1m당 무게 2 곱하기 경간 200의 제곱을 하니까 이도는 5m. 5m니까 여기 대입합니다. 3 곱하기 얼마? 200분의 8 곱하기 2도 5의 제곱 하면 3분의 1m. 답은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3번입니다. 3분의 1m 더 길게 하면 된다. (36번입니다) 송전단 전압이 100V, 소전단 전압이 90V인 단거리 배전설레 전압 강화율은 약 얼마인가? 헷갈리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강, 송, 변무입니다. 강송, 변무 뭐냐?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은 똑같아요. 전압 변동률도 이게 똑같아요. 그게 뭐냐? 강송 변무라 그랬습니다.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이 되고요. 변동률은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이에요. 무부하 전압. 네. 이건데 나올 때마다 많이 헷갈려요.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송전단 전압도 주고 무부하 전압도 줬을 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강송 변무, 강송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얼마? 송전단 전압이 100V, 수전단 전압이 90이고 소전단 전압 90입니다. 몇 퍼센트냐고 했기 때문에 100% 하면 답은 약 11.1%가 됩니다. 그래서 약 얼마? 11%. 36번에 2번입니다. 11%.
37번 다음 중 환상 루프 방식과 비교할 때 방사상 배전선로의 구성 방식에 해당되는 상황. 방사상이 뭐예요? 방사상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가지식, 수지식 같은 이런 식으로 방사상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사상으로 뻗어나간다. 했을 때 방사상 배전선로 구성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전력 수용 증가 시 간선이나 분기선을 연장해서 쉽게 공급이 가능하다. 예,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공급한다. 이렇게 연장해서 쉽게 공급 가능하다. 답은 1번이네. 1번. 이번 전압 변동 및 전력 손실이 작다. 우리가 가는 길이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크다. 이번 사고 발생 시 다른 간선으로 전환이 어렵죠. 간선이 없는데. 다른 간선이 없는데 전환이 어렵다. 환상 방식보다 신뢰도가 높다. 환상 방식이 더 높죠. 예, 이것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정전되면 예, 단체로 정전돼버려. 그래서 37번에는 1번이고요. 38번 초호각입니다. 초호각의 역할은인데요. 초호각, 초호환. 그러니까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 뭐 이렇게 전선 이렇게 되죠. 하는데 초각은 뭐냐면 각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 초환은 뭐예요? 환은 링이죠.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애자가 섬락되기 전에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방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방전시켜서 결국은 뭐냐? 애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애자를 뭐다? 보호한다.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그래서 초호각, 초호환, 아킹혼, 아킹링 다 똑같은 거죠. 결국 섬락시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답은 3번입니다. 39번 유효낙차. 유효낙차 H. 출력이 P입니다. 특유 속도가 210인 수차의 회전 속도 N은 몇 RPM인가? 라고 합니다. 우리 특유 속도 공식이 있습니다. NS는 N. 특유 속도는 회전 속도 곱하기 어떻게? H분의 P에 4분의 5분의 2분의 1 4분의 5분의 2분의 1승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건 N은 어떻게 돼? N은 NS 곱하기 넘어가니까 얼마? P의 2분의 1 분의 H의 4분의 5 나머지 대입해 주시면 되죠. NS가 210이랍니다. 곱하기 P가 얼마요? P가 104,500이니까 2분의 1은 루트죠. 루트에 104,500에 H가 90입니다. 90에 4분의 5 90에 4분의 5승 계산기로 X에 이거 있죠. 이거 누르시고 나서 분수 누르고 나서 그냥 5분의 4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요. 계산해 보면은 답은 180이 됩니다. 회전 속도는 180. 이게 특유 속도 공식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N에 H의 4분의 5에 P의 2분의 1 이렇게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체를 묻는 경우도 있죠. 계속해서 40번입니다. 발전기 또는 주변학교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뭐냐? 내부 고장 보호입니다. 우리가 수변전 설비를 가면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변압기 앞에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 뭐 시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차와 2차 이게 87T라고 있습니다. 87T. 얘가 뭐냐? 87은 뭐
그러니까 전류 차동 계전기를 의미하고요. T는 변압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주변압기. 이게 차동 계전기예요. 뭐냐? 이 주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비율의 차를 계산해서 비율의 차를 비교해서 고장이 나면 1차 흐른 전류, 2차 흐른 전류 비율의 차가 발생할 겁니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차단기로 동작시키는 거죠. 내부에 고장이 났다. 그래서 내부 고장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뭐다? 비율 차동 계전기.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전력공학이었고요.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전기기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